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맞벌이로 부모의 사랑이 약간 결핍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사랑을 안 주신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가족이 함께하는 날은 주말뿐이라 나중에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린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주겠노라고 다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성인이 되어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지방 사람으로 사투리를 심하게 썼는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와 달라서인지 관심이 생겼고 전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저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둘 다 30살이 되었을 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어 제가 먼저 전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두 분이 어찌나 매너가 좋으신지 금슬도 좋아 보이셨고 집안이 화목하다는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후회 없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식당을 예약하여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전 남편의 부모님은 어찌나 서로 사이가 좋으신지 서로 음식을 그릇에 놓아주는가 하면 서로 존댓말을 쓰셔서 저희 부모님도 시댁 어르신들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쁘고 귀한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외동이라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둘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니 잘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둘이 좋다고 하니 그것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뵈니 안심이 되네요. 얼마나 바르게 자랐을지 짐작도 되고요.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약간의 긴장감이 돌던 상견례 자리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 임신과 동시에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전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중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아들이 혼자 사니 본가에서 4~5시간 거리인 서울까지 정말 자주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니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에 자주 오시는 거야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혼 후에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신혼집을 남편 회사와 저희 회사 중간에 얻었는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면서 저희 신혼집에 어머님이 거의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이유는 밥도 해주고 청소며 집안 살림을 대신 해주겠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신혼이었고 제가 못하는 부분은 남편이 대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도움받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 편하게 지내라고 오시는 건데 넌 왜 그러냐? 아무래도 시어머님인데 난 불편해. 그리고 입덧 때문에 음식도 입에 맞는 것만 먹어야 하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없잖아. 아, 몰라. 난 엄마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니면 네가 그 몸으로 빨래며 밥이며 하든가. 그럼 엄마가 안 와도 되잖아.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 일쑤였고 어머님 역시 자꾸만 저희 신혼집에 오시려 하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거기다 한 번 오시면 기본이 일주일이고 언제 가신다는 말씀 없이 오시기에 길면 한 달까지도 지내다 가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한 번 오래 계시다 본가로 가시면 그때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는데 앞으로 또 언제 올라오실지도 모르고 회사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저는 심한 입덧으로 그나마 회사에서 가까운 친정에서 출퇴근을 할 생각으로 짐을 챙겨 친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친정에서 지내던 중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으니까 빨리 짐 챙겨서 와. 응? 뭐라고? 나 친정에서 지내기로 하고 온 거잖아. 아니, 엄마 아빠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고. 안 오고 뭐해? 나 입덧 때문에 친정 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어른들 와 계시는데 뭐라는 거야? 빨리 와. 그렇게 저는 짐을 챙겨 엄마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급히 돌아갔어요. 저희 엄마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혹시나 제가 시댁에 책 잡힐까 걱정이 되어 얼른 가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그렇게 힘들면 진작에 말하지. 왜 친정에 가 있어?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그래, 왜 말 안 했어? 너 출퇴근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아니까 앞으로 아버지가 직접 출퇴근 시켜주신대.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아침 출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회사까지 1시간은 걸리는데 어떻게 그래요? 지하철이 빠르고 좋아요. 그래? 그럼 지하철역까지만 태워다 주면 되겠네. 아직은 시부모님이 어렸고 또 친정 부모님도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하셔서 제 할 말을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혼이니 남편과 알콩달콩한 시간도 보내고 싶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오시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그런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입덧으로 인해 평일 퇴근 후에는 오자마자 잠을 자고 주말에도 거의 누워서 시간을 보냈는데 말로는 편히 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던 시어머님이 제가 막상 누워있으면 주방에 양념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굳이 불러서 나오게 만들고 제가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몸에 좋으니 먹어야 한다고 억지로 먹게 하는 일도 다반사였죠. 여보, 나 솔직히 너무 힘들고 입에 안 맞는 음식 먹기 고역이야. 내가 지금 임신 중이고 입덧이 심해서 비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는데 향이 강한 음식은 정말 방 안에 있어도 견디기 힘들거든? 어머님 말야, 이제 그만 내려가시라고 하면 안 될까? 야, 너는 어른한테 무슨 가라 마라 이런 말을 하라고 하냐? 그냥 어른이 뭐 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리고 나는 엄마 음식 맛있는데 네가 좀 유별난 거 아니야? 세상에 너만 임신하고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입덧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근데 정말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고 미치겠다고. 눈 뜨고 있으면 빙빙 도는데 이번엔 나 좀 생각해서 그만 가시라고 해줘. 응?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게 남편은 절대로 시부모님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은 말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저보고 직접 말하라고 할 정도였는데 저도 친정에서 시댁 어른들한테 항상 말 조심하고 예의 있게 해야 한다는 당부 때문에 매번 고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혼을 결심할 만한 일이 터집니다. 바로 시어머님의 집착 때문이었죠.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 후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아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고 알게 되었죠. 그런데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집착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제일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가서 혀 짧은 소리를 내시고 출출하진 않은지 시간마다 물어보면서 음식을 챙겨주세요. 여기까지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모든 일을 어머님이 하려고 하셨죠. 남편이 퇴근 후 저와 방에서 회사에서 있던 일을 말하고 고민이 있어서 저와 상의라도 하려고 하면 꼭 들어오셔서 아들 무슨 일이냐며 엄마한테 말해보라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아들 옆에서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면 꼭 중간에 끼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막달이 되었고 아이를 낳고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었던 저는 출산 후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부탁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고민은 남편과 상의를 했었죠. 나도 너 계속 회사 다니는 거 찬성이야. 같이 벌면 더 여유가 있으니까. 너도 아직 젊은데 아이 때문에 회사 그만두긴 아깝잖아. 나도 그런데 엄마도 일을 하시니까 종일 애를 맡길 수 없어서 말이야. 너무 고민된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까? 엄마는 완전 좋아하실걸? 근데 나 어머님은 좀 불편한데. 그럼 너 회사 그만두고 애 보든가. 네 입맛에 어떻게 다 맞추냐?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일단 고민만 하고 시댁에는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을 했더라고요. 얘야, 너 아이 낳고도 계속 회사 다녀라. 내가 아이 돌까지 키워주마.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1년 동안 본가에 자주 못 가실 텐데요. 얘는 무슨 소리야? 너 애기 낳으면 내가 애기 데리고 갈 거야. 본가 가서 키워올 테니 그런 줄 알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어 회사에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냈고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는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력 단절이 되고 그렇게 다시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첫 아이였고 아이를 데려가서 1년간 몇 번 못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얘, 그 좋은 회사 왜 그만두니? 애는 내가 키워준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 아이이고 직접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아이라니? 그 전에 내 손주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 네. 아무튼 아이는 제가 키울 거니까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출산하였고 조리원에 들어가 2주간 지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돌아와서는 친정 엄마가 2주간 조리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집에 오신 지 이틀째 되던 날 남편이 자기는 넓은 거실에서 TV도 보고 싶고 쉬고 싶다며 안방으로 저와 엄마를 들어가게 하더군요. 사실 신생아는 새벽에도 분유를 자주 먹여야 하고 해서 주방에서 가까운 거실에 이불을 깔고 지냈는데 남편이 안방에는 TV도 없고 하니 그게 불만이었는지 들어가서 자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저와 엄마는 안방에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새벽에 자다 깨다 반복하며 저와 엄마는 하루하루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남편의 아침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어요. 그게 또 불만이었던 남편은 아침을 먹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수면 부족으로 새벽에 겨우 잠을 청하곤 하셨고 저는 회복이 더뎌 살림 자체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라 남편의 눈치를 보던 엄마는 결국 일주일만 채우고 가셨어요. 아침에 오셔서 남편 퇴근 전까지 아이를 봐주다 친정으로 가시곤 했는데 매일 왕복으로 2~3시간 거리를 운전하랴 와서 손주를 보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친정엄마가 가시고 나니 남편은 좋았는지 저녁에 치킨을 시켜 혼자 먹고 TV도 새벽까지 보다 자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가신 걸 어떻게 하시고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아버지랑 내일 올라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거라. 음식도 다 싸가니까 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조리며 집안 살림이며 다 해줄 테니 걱정 마. 저 엄마가 낮에 오셔서 봐주시니까 괜찮아요. 저도 이제 몸 슬슬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도 내가 도와주면 낫지. 내일 갈게. 그렇게 또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이 있음에도 답답하시다며 굳이 거실에 이불을 깔고 두 분이 주무셨는데 새벽에 분유물이 필요해 안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 꼭 어머님이 깨셔서 뭐 줄까 하시고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시더군요. 저 잠 좀 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유수유도 같이 하던 터라 함께 자야 했어요. 그런데 꼭 시어머님이 며느리인 저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제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집안 청소도 조금씩 하던 때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젖병을 삶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아기에게 분유를 타 먹이고 나셨어요. 뭔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아침에 눈 뜨면 아기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두 분이 종일 아기를 보시고 저는 한 번도 아기를 안을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보시고는 속 편한 소리를 한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내 집에 있는데 아이와 눈도 마주치고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어머님이 하고 계시니 분통이 터졌어요. 결국 모유수유는 실패하였고 젖병에 분유를 타서 1년간을 먹이며 첫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목도 겨우 가눌 정도가 된 아기를 아기띠를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다거나 8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는 포대기로 등에 업어 동네를 종일 다니신다거나 이것도 누군가는 애를 봐주니 얼마나 좋겠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이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죠. 무엇보다 저의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집착이구나 하고요. 돌잔치를 하기 전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 밥 한 끼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일주일 전부터 미리 와 계셨고 저희 엄마 아빠는 당일날 시간에 맞춰 방문하셨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던 시부모님은 시댁 식구들도 마음대로 초대해서 저를 불편하게 한 적도 많고 마음대로 주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식 만들고 하셨으면서 이날은 유독 저에게 시키시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오셨는데 뭐라도 내와야 하는 거 아니니? 뭐 하고 있어? 저 지금 애기 기저귀 갈아요. 그럼 저렇게 거실에 멀뚱히 앉아 계시게 할 거니? 여보가 좀 나가서 주스라도 드릴래? 애비를 왜 시키니?
얼른 나와서 네가 해. 아, 네. 평소처럼 냉장고에서 주스라도 꺼내 드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저러시는지 결국 아이를 데리고 가시고 제가 주스를 따라 엄마 아빠에게 드렸네요. 그렇게 한번 데리고 간 아이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큰 상을 펴고 음식을 다 얼려두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도중에 아이가 울기 시작하여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얼른 줘. 그리고 너 밥 먹어. 괜찮아. 엄마 얼른 드세요. 나 다 먹었다니까. 얼른 애 이리 줘. 사부인, 얼른 식사하세요. 저는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 아이는 제가 볼게요.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안고 있던 애를 갑자기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 품에 안긴 아기가 계속 울자 당황하신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애기 이리 주세요. 제가 볼게요. 얼른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가 정말 거짓말같이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입맛이 싹 달아난 저는 남은 밥은 먹기도 싫었고 엄마 아빠 옆자리로 가서 울음을 그친 아이를 한번 안아보시라고 아빠랑 엄마에게 안겨보게 해드렸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신 어머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으셨죠. 그 잠깐 동안만 아이를 안아보신 게 전부인 엄마 아빠는 식사 후 주스 한 잔 드시고는 바로 일어나셨어요. 제가 기저귀 간다고 안방에서 아이와 단둘이 있자 그때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오셨죠. 민영아, 엄마 아빠 간다. 애기 잘 키우고 시어른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엄마 다 이해해. 애기 보러 종종 올게.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애기 이뻐해 주시니까 그걸로 감사하다 생각하자. 애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 다음에 애기 데리고 친정 갈게. 나오지 말어. 날씨 춥다. 우리 간다. 그렇게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는지 별말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 후에도 여전히 아버님 어머님은 본가에 가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제가 더 경악한 건 아이에게 당신이 직접 씹던 음식을 아이에게 먹이려던 거였어요. 돌이 지나고 밥과 국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아이는 만들어주는 음식을 대부분 잘 먹었는데 가끔 밥 투정을 하면 그때마다 어머님이 음식을 씹어 죽처럼 만들어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안 볼 때마다 입에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남편이 말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 어릴 때도 엄마가 저렇게 음식 씹어주면 잘 먹었다는데 엄마가 와 계시길 다행이다. 애가 밥도 잘 먹고 얼마나 편해? 뭐? 음식을 씹어줘? 그건 옛날이나 그렇지. 요새 누가 그렇게 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경민이한테 그렇게 밥을 먹였다고? 야, 너는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 대체 집에서 뭐하냐? 엄마한테 애 맡기고 너 놀러 다니지? 무슨 소리야? 나 애 두고 어디 간 적 한 번도 없고 어머님이 젖병 물리거나 내가 밥 차리면 그거 먹이시는데 그때 나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한다고. 그것까지 엄마가 다 해줄 텐데 무슨 거짓말이야. 너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모르는 줄 아냐? 애도 네 애지. 엄마가 다 봐주잖아. 뭐라는 거야? 나도 애기 좀 품에 오래 안고 있고 싶어. 어머님, 아버님이 애기 데려가셔서 나 주시는 줄 알아? 밥 먹일 때나 기저귀 갈 때도 밥 가져와라, 기저귀 가져와라, 목욕시켜라. 지시만 하신다고. 그리고 애기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뭐해? 또 데려가셔서 안 주신다고. 진짜? 애기가 그렇게 이쁘신가? 손에서 놓지 않으시네. 넌 편한 줄 알아. 요즘 어떤 시엄마가 저렇게 해주냐? 이런 대화가 자주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안고 계시는 어머님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으셨는데 한 번은 제가 힘으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 온 힘을 다해 꽉 잡고 계시더군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이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하는 생각에 어느 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짐을 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민영아, 그럼 경민이는 두고 가라. 너 혼자만 친정 다녀와. 힘들게 아이를 왜 데려가니? 네? 저희 엄마 아빠도 경민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어머님 아버님은 매일 보시잖아요. 한 일주일 친정 다녀올게요. 일주일? 예, 우리 곧 본가로 내려갈 건데 애기 보고 가게 내일 오너라.
친정에 다 얘기해서 일주일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내가 전화드리마. 집에 가기 전에 애기 얼굴 한번 더 보고 가야 우리도 본가 가서 지내지. 안 그럼 눈에 밟힐 것 같단 말이야. 할 말이 없어 일단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신나면서도 마음이 무겁던지. 그렇게 친정에 도착 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맛있게 밥도 먹고 아이도 편하게 지내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전화벨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아니, 넌 아직도 자니? 지금 아버지랑 너희 친정 근처에 와 있다. 얼른 짐 챙겨서 나와. 우리 애기 보고 가야 하니까 얼른 나와. 알겠지? 네? 어머님, 저 일주일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남편도 알고 있고 동의한 부분이잖아요. 말씀도 안 하시고 무작정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애기 보고 싶어 온 건데 넌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정 나오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고 사돈댁 어딘지 대충 알고 있다. 아니요, 제가 나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저는 아기 옷만 입혀 얼른 나가서 시아버님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 저 짐 안 챙겼고 아기 얼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른 보시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얘 무슨 소리야? 우리 애기랑 하루 같이 자고 내려갈 거야. 잠깐 볼 거면 여기까지 왔겠어? 너 짐 안 챙겨왔으면 경민이만 이리 주고 넌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 아니, 어머님, 아이를 왜 자꾸 엄마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가 몸 편하라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며 와 있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이쁜 시절 눈에 많이 담아둬야지. 말 그렇게 할래? 지금 이쁜 시기 맞고 이 시기에 저도 눈에 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도 첫손주라 애기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요. 애기 태어나고 산후조리로 일주일간 잠 못 자며 저희 엄마가 조리해 주셨고요. 아빠는 돌 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애기 얼굴 본 게 전부예요. 그래서 친정 온 건데 이렇게 또 아기를 데려가신다고요? 애기가 너무 이뻐서 그래. 넌 우리 맘을 왜 몰라주니? 사돈 어르신은 어제 하루 같이 애기랑 잤으니까 우리도 자야지. 너 얼른 들어가라. 나한테 애기 줘, 얼른. 잠시만요. 여보, 나 지금 친정 왔는데 일주일간 지내도 된다고 당신도 동의한 거 맞지? 근데 왜?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친정 근처에 오셔서 아기 데려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 그래? 그럼 애기 데리고 넌 친정에서 좀 더 지내다 와. 그럼 더 편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애기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일주일 같이 있을 거야. 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일부러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갔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고 아이를 데리고 말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이 따라 내리시며 아기를 달라고 손을 뻗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손주 사랑이 아닌 손주 집착에 가까웠거든요. 한번 데려가시더니 꼭 안고는 제 손도 뿌리치고 차에 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문을 잠그고 가시는데 아기가 차 안에서 우는 모습이 바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들어오지 않는 제가 걱정되어 엄마가 나와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을 보시고 아빠와 함께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건 거의 집착 아니야? 애를 봐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상한 거야? 첫손주가 너무 이뻐서 그러는 건 나도 알겠는데 해도 너무하긴 하다. 그래서 경민이 데려가셨니? 응, 경민이 거 나한테 있는데 집에는 젖병도 한 개밖에 없을 거고. 얼른 가봐. 나중에 시간 내서 또 오면 되는 거고. 갈 때 애기 안 울었어? 차 안에서 막 울더라고. 얼른 짐 챙겨. 데려다 줄게. 그렇게 저는 친정에 온 지 하루 만에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는데 도착하자 경악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문 밖으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자지러지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기가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고 어머님이 발만 동동 구르며 아이를 보셨는데 입에서 꼭꼭 씹은 음식을 아이 입에 넣으려 하고 아이는 얼굴을 돌리고 있었죠. 이 모습을 저와 엄마가 함께 보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자마자 경민이를 제가 데려와 안았고 아이는 그제서야 점차 울음이 멈추더군요. 하지만 몸에 열이 느껴졌고
할 말은 많았지만 그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 차를 타고 소아과로 향했어요. 원인은 열이 심해 경기를 일으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열이 나는 걸 알았으면서도 병원 데려갈 생각 안 하고 민간요법이라면서 녹두를 입으로 씹어 아이 입에 넣어주려고 했던 시어머님.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제가 아이 짐을 챙기려고 집에 가야 했으니 병원은 친정 엄마가 대신 계셔주었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문 밖에서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러다 애기 사돈한테 뺏기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이따가 경민이 오면 얼른 당신이 안고 짐 챙겨서 본가로 데리고 간다고 해. 그럼 민영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본가에 애기 데리고 가는 건 내가 보기에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알아서 잘 키워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여기에서 니들이 키우면 니처 친정에서 자주 와서 애기 볼 텐데 그러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좋다고 하면 어쩌려고 하니? 그렇게 뺏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순간 문을 콱 열고 들어갔어요. 애기를 데려가다니요? 엿들었니? 애기 우리 데려갈 테니까 얼른 짐 챙겨. 애는 내가 더 잘 보지. 너 툭하면 친정 가려고 해서 안 되겠다. 한번 시집으로 왔으면 친정 발걸음은 줄여야지. 뭐 하는 거니? 나는 시집 와서 친정 간 적에 손에 꼽는다. 넌 어쩜 그렇게 자주 가니? 저 아이 낳고 친정 간 거 5번도 안 돼요, 어머님. 거기다 입덧하느라 힘들어 친정 갔을 때도 3일 만에 돌아왔고 이번에도 새벽에 오셔서 아이 데려가셨잖아요. 이게 친정에 자주 간 건가요? 야,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내내 해. 넌 좀 빠져. 경민이는 우리 애지. 어머님이 낳은 아기가 아니야. 생각 좀 제대로 할래? 아이를 키우는 건 저와 남편이지 어머님이 그 일을 대신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맞벌이로 회사를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잖아요. 거기다 애 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어머님이 어머님 의지대로 오셔서 마음대로 아이 데려가시고 집안일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정작 제가 다 한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일이야? 말세다 말세. 너 말버릇이 기가 막히다?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얼른 애기 침 챙겨. 본가 가면 좋은 병원 많으니까 거기 가서 입원시키면 돼. 병원 이름 얼른 대. 우리가 애기 데리러 갈 테니까. 그런 일 없고요. 엄마 동의 없이 태어난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낳은 애지 어머님의 아니에요.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여보, 얘 좀 봐요. 며느리가 어디 따박따박 말대꾸를. 아가, 얼른 병원 이름 대라. 이러다 엄마 쓰러진다. 아버님, 그럼 얼른 어머님 모시고 본가 가세요. 본가에 좋은 병원 많으니까 어머님 가셔서 진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른 병원 이름 말 안 해? 너 애 아빠 맞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 못해? 야, 뭐? 말 그따구로 할 거야? 너 이런 식이면 이혼이야. 그리고 너 경제활동도 안 하니까 애기 당연히 못 키울 거고 재판에서 진짜 애 못 보게 만들어줄까? 뭐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었죠. 일단 아이 상태가 급했기에 다 무시하고 애기 짐 챙겨 급히 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뒤쫓아 남편이 시부모님을 태우고는 따라왔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경민이를 돌보고 있는 병실로 들어서자 뒤따라온 남편과 시부모님은 링거가 꽂혀있는 아이의 팔을 막무가내로 잡아끌며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아이 손목에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는 보호자 외에 모두 나가라고 하여 저와 남편만 병실에 남게 되었는데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울다 지쳐 잠에 들자 저는 진지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소란 떨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가.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야, 헛소리 하지 마. 애기 병간호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너네 식구들 미쳤구나. 맘대로 짓거려. 내 아들이라는 걸 명심해라. 내 씨로 낳은 내 핏줄. 개인 병실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였고 병실 밖에는 친정 엄마와 시부모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 부탁으로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아이 뺏길 걱정에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병간호를 하면서 몰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 시 아이가 어려 엄마인 제가 경제력이 없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혹시 TO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제 사정을 봐주시며 재택근무 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저는 웹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프로그램만 있다면 충분히 출근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친정 엄마와 함께 뒤에서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게 될 시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내역도 함께 첨부하며 소송할 거면 하라고 했죠. 시부모님은 이렇게 아기 뺏기면 안 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재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재판장님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시부모님이 아기가 이뻐서 자주 보러 오시는 거 이해하라면 할 수 있었으나 이해 못할 행동의 반복과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는 중이며 죄송하지만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냅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 보시는 게 너무 좋으신지 힘든 것도 모르겠다며 저와 엄마 아빠 셋이서 공동 육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아이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 모두 일을 하시거든요. 저도 집에서 틈틈이 재택으로 일을 하는데 아이가 좀 더 크면 출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아이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편해지니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아, 경민이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 보러 가도 될까? 이번 주말에 보기로 한 날이니까 당연히 와도 되는데 와서 애 데려간다는 둥 이런 헛소리는 하지 마. 아이랑 같이 1박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충분히 의사소통 가능할 때부터라고 알고 있지? 당연히 알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가도 될까? 같이 와. 대신에 이상한 말씀하시면 나 그 자리에서 애기 데리고 일어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와 함께 만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고 아빠를 인식하면서도 엄마인 저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1박은 미루기로 했어요. 저는 이만큼도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은 지금도 애만 보면 데려갈 생각을 하시는데 그나마 남편이 말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나 그게 되지 않아 죄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항상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너무 길었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